자, 2002년이 아니죠. 2022년 11월 9일 모의고사 문법 영역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1번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다. 이에 대해 다음과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전 활용하기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왜 쉬우냐면 내가 사전을 볼 수 있으면은 이 이렇게 정보를 내가 이렇게 따갖고 오는 방식을 알면은 그냥 답이 덤벼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쓰다 3 되어 있죠? 자, 이런 걸 표제어라고 그래요, 표제어. 사전에 이게 표제어가 있고요. 쓰다 3, 쓰다 6이 있네요. 그럼 벌써 정보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쓰다 3과 쓰다 6은 동음, 이의어 관계가 되겠네요.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쓰다 3은 동사입니다. 얘 동사고. 그 다음에 원, 투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다의어라는 얘기예요, 다의어. 다이어는 중심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 의미가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쓰다 6도 마찬가지네요. 뜻이 두 개가 있네. 그럼 얘도 다의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쓰다 3 같은 경우에는 1을 보니까 뭐뭐세 뭐뭐을 되어 있죠. 얘네들은 뭐냐면은 필요한 문장 성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부사어를 필요로 하고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자, 주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장에서는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 표시는 따로 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은 몇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그래서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필요하는 세 자리 서술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2도 마찬가지네요. 부사어가 있고 부사어 필요하고 목적어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뜻은 언제 보냐면은 이게 선지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선지를 통해서 뜻을 보면 되고요. 미리 볼 필요는 없어. 뭐 미리 봐도 좋지만 시간 전략을 위해서 선지를 통해서 제껴 나가면 되고, 그다음에 쓰다 6 같은 경우에는 자,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문장 성분 표시가 없죠. 그래서 얘는 주어만 필요한 한 자리 서술어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쓰다 6의 두 번째를 보니까 뭐뭐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입맛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호가 되려나? 예.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지를 한번 제껴보도록 해볼까요? 자, 1번 쓰다 3의 to 1의 용례로 이렇게 용례가 나오죠. 이때 내용을 봐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쓰다 2의 1의 용례는 뭐뭐의 해석에 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는 들려오는 소문에 신경을 썼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자, 그는 주어 들려오는 소문에 뭐뭐에 신경을 썼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쓰다 3의 2의 1의 용례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내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거하고 소문에 신경을 쓰다하고 연결이 되나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보기를 보면은 주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목적어 필요하는 이 썼다는 두 자리 서술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쓰다 3.1과 쓰다 3.2는 모두 문형 정보와 용례로 목적어와 어울려함을 알 수가 있고, 그렇죠? 쓰다 1에 을, 그다음에 쓰다 2에도 을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 자, 쓰다 3과 쓰다 6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으면 동음이어다. 예. 4번 쓰다 3과 쓰다 6은 각각 하나의 표제어 아래 여러 뜻을 지니는 다이어다. 5번 쓰다 6은 쓰다 3과 달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예, 여기 형용사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 요렇다구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활용하기 문제는 굉장히 쉽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볼까요? 12, 13번 다음 그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13번은 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런 것은 이제 포인트 문제인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문. 자, 관형어와 부사어는 다른 말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관형어는 체온을 수식하고, 자, 체온을 수식한데요. 그 체온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온이 되겠죠? 그
그러면 얘네들이 문장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자, 그 12, 13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 품사하고 문장 성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제 채널에 보면은 이제 품사하고 문장 성분 설명한 좀 간략하게 설명한 것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채널이나 다른 어떤 교재를 통해서 이 품사하고 문장 성분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예, 문법의 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관형어는 체어는 수식하고 부사어는 주로 용어는 수식한다. 용어는 뭡니까? 동사하고 형용사죠. 그리고 문장 안에서는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자, 관형어나 부사가 실현되는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다. 저 바다로 어서 떠나자. 찬 공기가 따뜻하게 변했다. 민지의 동생이 학교에 갔다. 자, 가의 저와 어서처럼 관형사와 부사가 그 자체로 각각 관형어와 부사어를 쓸 수 있다면 볼까요? 저가 꾸며주는 것은 바다고, 어서는 뒤에 나오는 떠나자 동사로 수식해주고 있죠? 네. 또한 나의 찬과 따뜻하게처럼 용언의 어간에 전성어미가 결합하거나, 이때 전성어미는 뭐냐면은 전 바꿔준다, 성격, 어미, 성격을 바꿔주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차는 기본적으로 차다죠. 기본형이 차다인데 여기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형 보고, 따뜻하게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다가 형용사인데 여기에 부사형 전성어미 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차다와 따뜻하다라는 용언을 각각 관형어와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어미가 전성어미가 되겠죠. 자, 다의 민지의와 학교에처럼 체언에 격조사가 결합하여 쓸 수 있다. 민지의 얘는 관형격 조사, 학교에 얘는 부사격 조사.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문장 성분, 그리고 품사, 그리고 용어, 문법 용어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법 공부의 기본이에요. 이게 깔려 있으면은 나머지들 이렇게 자료를 해석하면 됩니다. 자료, 독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관형어와 부사어는 문장에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다만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나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는 생략할 수 없다. 또한 관형어와 부사어는 각각 여러 개를 겹쳐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 좀 단락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13번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한번 볼까요? 작은 것. 예, 의존명사 수식해주고 있네. 그 집은 의존명사가 아니죠? 책 한 권. 역시 의존명사 수식해주고 있고요. 나라의 보배는 의존명사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자, 의존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니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부사어를 생략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내가 회장으로 그 회의를 주재했다. 이거 없다고 봅시다. 내가 회의를 주재했다 되죠? 예, 그럼 이게 아니란 얘기고. 3번 강아지들이 마당에서 뛰논다. 한번 지워볼까요? 강아지들이 뛰논다 되죠? 예, 얘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5번밖에 없네. 나는 꽃꽂이를 취미로 삼았다. 이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취미로 삼았다. 나는 삼았다.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취미로는 필수 부사어가 됩니다. 그래서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 12번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단락 봐야죠. 자, 중세국어의 관형화 부사어도 현대국어의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격조사가 쓰일 때 차이를 보였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군요. 관형격 조사의 경우 사람이나 동물 같은 유정체온 중, 자, 이때 유정체온은 뭐냐면은 감정이 있다, 감정이 있는 체온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생물학에서는 식물도 감정이 있다고 보지만 이제 문법 파트에서는 사람하고 동물만 감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유정명사, 유정체온입니다. 자, 어쨌든 유정체온 중 높임의 대상이 아닌 것과 결합할 때는 에의가 쓰였다. 얘는 뭡니까? 높임이 대상이 아닐 때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정체온이나 높임의 대상이 되는 유정체온과 결합할 때는 시옷이 쓰였다. 부사격 조사의 경우, 자, 끊고.
자, 여기는 지금 이제 관형격 조사죠. 관형격 조사인데 유정체언인데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는 에의가 쓰였고, 그리고 무정체형하고 유정체언의 높임의 대상은 시옷이 쓰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사격 조사의 경우 결합하는 체언의 끝 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에, 음성 모음이면 에, 이나 반모음 이이면 예가 쓰였는데 특정 체언대에서는 에의가 쓰이기도 했다. 자, 아직도 양성 모음이 뭐고 음성 모음이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종대왕이 모음을 만들 때 천지윤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 으, 이죠. 자, 천지인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는 양성 모음, 은은 음성 모음, 이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중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양성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동서남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차차 따뜻해지죠. 양성 모음이고요. 어는 해가 서쪽으로 지는 모양이니까 음성 모음입니다. 그리고 오 해가 떠오르는 모양이니까 양성 모음이고요. 우 해가 땅 밑에 있으니까 음성 모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네. 자, 그러면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중세국어 문제를 풀 때에는 만약에 중세국어 문장만 나오면 어려운데 이렇게 이렇게 현대어 풀이도 같이 나오면 굉장히 땡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중세국어 파트가 국어사 파트예요. 국어의 역사 파트입니다. 국어의 역사 파트의 핵심은 뭐냐면은 국어의 변천이에요. 국어의 변천은 변하는 과정이 되겠죠. 변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현대어를 기준으로 보고 현대어를 기준으로 놓고 중세국어하고 맞대응시켜서 뭐가 다른가, 모양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거 따지면은 이 중세국어 파트는 끝납니다. 자, 한번 1번 볼까요? 기푼을 보니 현대구와 마찬가지로 용언 어간에 전성어미가 결합한 형태의 관형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자, 그럼 먼저 현대구 보는 겁니다. 깁은이죠? 깁단데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붙어서 나무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여기 기푼도 마찬가지죠. 자, 중세국어는 특히나 용벼청과 석보성절 나올 때는 거의 소리나는 대로 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연철, 이어적기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다음에 바람에를 보니 현대구와 달리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인 체형과 결합할 때는 부사격 조사 에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군. 자, 현대구어는 바람인데 여기는 바람이죠. 자, 이거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방금 얘기했습니다. 중세구어는 다 이어적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기본 형태가 바, 람, 에라는 얘기죠. 바람, 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지문에서 이 에를 언제 사용합니까? 이 에를 언제 사용한다고요? 네. 체언의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임은 에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바람. 아래아가 썼죠? 아래아는 양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2번 설명 맞는 설명이죠. 자, 3번 아니를 보니 현대구와 마찬가지로 부사 자체가 부사어로 사용되었음은 알 수 있고, 자, 아니 흔들린다. 자, 아니가 부사, 품사는 부사고 부사어로 쓰고 있고 뭐 똑같죠. 예, 중세국어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원의 지비를 보니 현대국과 마찬가지로 관용어가 여러 개 겹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현대국어를 보니까 원의 집입니다. 원의 집. 관용어가 겹쳐 있는 게 아니죠. 예, 때문에 중세국어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 있는 지비는 뭐냐? 집과 의인데 이거를 이제 이어적기를 통해서 지비 이렇게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관형어가 겹쳐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의는 뭘 의미합니까? 예, 현대국어 애와 똑같은 거죠. 이제 부사격 조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도 확인해 볼까요? 붓텄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높임의 대상이 되는 유정체형과 결합할 때는 관형격 조사 시옷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입니다. 현대국어 보니까 부처죠. 부처는 뭐 높여야 될
대상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대국어는 관용격조사 의만 사용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시옷을 썼죠. 지문에서 시옷은 언제 쓴다고요? 바로 유정체언과 높임이 대상이 되는 유정체언을 결합할 때는 시옷을 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골라낸 답은 4번입니다. 자, 중세국어 문법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문법 공부가 되어 있다면, 이때 기본적인 문법이라는 것은 어떤 문법의 개념과 용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세국어는 현대어 풀이를 기준으로 해서 맞대응 시켜가지고 그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선지에서 골라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중세국어 문법이에요. 자, 13번 아까 풀었고 1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법 학습지 일부다. A시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기는 의문 변동에 대해서 나타나 있네요. 자, 구개어마 받침의 디귿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치 형태에서 만나 지치로 발음들의 현상, 친절하게 이렇게 개념 나타나 있습니다. 끝인사의 경우 발음이 끝인사인 이유를 알아보자. 자, 힌트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거죠.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치 형태에서 만나면 지치로 바뀌는 이게 구개음인데 끝인사 같은 경우는 인사는 형치 형태소가 아니라 얘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즉 뜻을 갖고 있는 애랑 만났을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인사에서 끝에 받침 티읕에 이로 시작하는 A는 실질 형태소가 되겠죠. 그럼 4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질 형태소가 오기 때문에 끝인사로 발음된다. 2번 고지와 고디어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마찬가지죠. 이때 이어는 있다라고 하는 용언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실질 형태소가 되겠죠. 자, 고지의 이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사다. 따라서 고지의 표준 발음은 고지. 그렇죠? 예, 구개음화가 돼야 되겠죠. 고지. 그러면 2번은 당연히 아닙니다. 고디어의 이어는 앞의 말이나 행동 따위에 이때어라는 뜻을 지닌 부사다. 따라서 고디어의 표준 발음은 고디어가 되겠죠. 고디어. 여기 얘는 구경만 시켜주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3번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네요.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문법 소요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동 나오네요. 아우 친절해. 이렇게 또 개념이 나옵니다. 자, 주어가 다른 주체의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 이게 피동이죠. 그래서 이때 피는 피해자,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피동 표현은 실현, 이희리기와 같은 피동 접사에 의해 단형 피동으로 실현되거나 단형, 짧은 형태 피동이라는 얘기죠. 아어치다 등에 의해 장형 피동으로 실현되는 장형 긴 피동. 피동 접사와 아어치다를 같이 쓰는 이중 피동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주어지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가 지금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 리미의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우리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그녀의 손등이 고양이에 긁혔다. 손등이 긁혔다. 긁다, 긁혔다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기억은 극에 접사 희가 결합하여 피동임을 나타낸다. 맞고요. 형이 동생에게 아끼던 인형을 빼앗겼다. 형이 빼앗기다. 니은은 주어인 형이 동생에 의해 행위를 당하는 것을 표현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기본 형태가 빼앗다. 여기에 이제 기가 온 거죠. 맞죠? 비가 내려서 운동장에 천막이 세워졌다. 디귿은 새우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장형 피동으로 실현되었군. 맞습니다. 요거 조금 더 설명하면요. 기본 형태가 서다고 여기에 이유가 왔어요. 이유. 이때 이유는 사동 피동, 사동 접사입니다. 사동 접미사. 사동은 주어가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오고 여기에 아어지다 피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중 피동이 아니고 사동 접사 뒤에 장형 피동 어지다를 연결해서 세워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리을 도화지의 질이 좋아서 그림이 잘 그려졌다.
리을은 접사 리와 함께 접사 리가 있나요? 자, 요거 그려졌다 분석하면은 기본 형태가 그리다죠, 그리다. 여기에 아오지다가 온 거죠. 네, 그래서 그려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리는 접사가 아닙니다. 리는 접사가 아니네요. 자, 여기 틀렸네. 리을은 접사 리와 함께 어지다 결 이중피동 아닙니다. 네, 4번이 틀렸다. 5번도 보겠습니다. 커다란 빵이 순식간에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다. 자, 이것도 기본 형태가 나누다입니다. 나누다. 나누다에 이가 왔네요. 네, 그래서 나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줄어든 형태, 줄어들었다, 축약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이를 합쳐서 나뉘다 이렇게 되겠죠. 네,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중피동이다 또는 뭐 이중사동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중피동은 없습니다. 피동은 이중으로 쓴 건 아니고 사동접사하고 피동접사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중피동으로 보이는데 이중피동이 아니라는 점 명확하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구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용언과 관련된 것들은 접사가 붙는 것들은 또는 어미가 붙는 것들은 기본 형태를 생각하고 그 뒤에 어미 또는 접사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